네, 매주 목요일이면 정확한 시장 진단 그리고 올바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죠.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연초 벽두부터 첫날 하루만 조금 반짝하고 오르더니 미국 시장이 급락, 또 우리 시장 연 이틀째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지난주에 제가 스튜디오에 못 나와서 네. 오늘 나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주에는 전화하다 보니까 좀 설명하는 게 좀 제한이 아무래도 그러시죠. 그런 게 예. 있더라고요. 예, 역시 나와야 되나 봅니다. 예. 어제 이제 그 나스닥이 한 3.3%대로 그쵸. 하락했잖아요. 이게 네. 이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런 기사를 보면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이게 전일 나온 게 아니고요. 작년에 나왔어요. 12월 그렇죠. 달에. 네. 그리고 어제는 이게 원래 금리 인상을 조기에 한다는 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경기가 안 살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오기 전까지 어떤 형태든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 평균 물가 목표제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떨어진 걸 가지고 이게 뭐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다. 전 말도 안 된다. 물론 이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건 논리적으로 좀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어제요 ADP 고용 지표가 굉장히 호조가 됐어요. 40만에서 네. 80만 건이에요. 이게 민간 고용 지표인데 요 이틀 뒤에 이제 정부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최근에 작년에 데이터를 보면 다 똑같진 않아요. ADP가 잘 나오면 저 정부가 잘 나오고 이런 공식이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과하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기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하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떨어지느냐? 혹시 어제 해외 증시 보셨어요? 최근에? 네. 나스닥은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그쵸.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첨단 기업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12월 30일 날 전화 방송하면서 그랬잖아요. 첨단 기업의 주도주가 좀 죽을 것 같고 새로운 주도자가 뜰 것 같다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거는 너무나 많이 올라갔던 첨단 기업들이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떨어진 거고 이거를 조기 금리 인상하고 연결시킨 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거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상반기 지수에 대한 지수는 어느 정도 선을 보느냐? 2,850에서 3,200 정도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은 상승 파동이 아니라 베어 마켓 랠리라고 제가 이 시간 나오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주식으로 얘기하면 데드캣 바운스죠. 저는요 오히려 하반기가 더 불안해요. 그 아, 상반기보다는. 그건 제가 상반기도 그닥 긍정적으로 보시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제가 베어 마켓 랠리라 그런 네. 거죠. 베어 마켓 랠리라는 걸 사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요 이런 형태로 갔을 때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타겟이나 핀셋으로 종목 장세로 가야지 지수를 보고 가면 수익이 안 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종목 장세가 계속될 것 같고 개별주 장세가 될 것 같고 가는 종목만 간다. 그 대신에 주도주가 언제 바뀌는지에 대한 터닝 포인트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좀 시간이 좀 넉넉해서 이제 종목 얘기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하려고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을 베어마켓, 그러니까 약시장 국면이다라고 보시고 네. 상반기도 안 좋게 보시고 하반기는 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상반기는 박스권. 예. 그나마 좀 상반기는 낫고 박스권. 하반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데 네. 그러면 업종별로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성장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좀 성장주 어쨌든 미래를 봤을 때는 전망이 상당히 좋고 뭐 CES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뭐 NFT,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빠질 때 모아가야 되는 건가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요. 트렌드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어떤 트렌드인가 한번 잘 보세요. 유동성 장세가 나왔다가 이제 페드에서 테이퍼링을 이제 이게 시작하고 뭐 조기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유동성이 꺾여버리잖아요. 근데 유동성 장세가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게 실적 장세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주식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근데 작년 3분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형주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동성 장세 다음에 실적 장세 와야 되는데 실적 장세가 사라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경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앞만 찾아보니까 유동성도 없죠. 실적도 없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나마 모멘텀을 찾고자 한 게 혁신 관련 테마였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소위 얘기하는 혁신 테마에 있는 뭐 메타버스나 NFT나 관련한 게임도 가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로봇도 가고 막 다 갔잖아요. 제가 12월 30일 날 전화 방송을 하면서 내년에는 주도주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혁신기업 못 갈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세 가지 업종을 얘기했는데 그것 좀 이따 얘기 드릴 거고요. 그러면 대표님 혁신기업이 바뀌면 그럼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혁신기업이 바뀝니까? 라고 얘기를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모멘텀이 뭐가 있지? 라고 보니까 첫 번째는 대선이 있네요. 그럼 정책 테마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 테마가 남아 있죠. 올해 환경 이거는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누가 되든 간에 올해 환경 테마는 무조건 메인이에요. 왜냐하면 환경 테마를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니까 바이든이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책 테마에란 모멘텀이 있으니까 첨단이나 혁신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정책 테마만 있으면 저게 꺾이기에는 힘들죠. 근데 어떤 테마가 또 들어왔는가 하면 작년 3분기는 경기가 금방 꺾였어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제 시장에서 실적을 안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긴축을 하는 움직임이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 4분기 실적이 만약에 좋아지게 되면 이건 시장이 달리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3분기 실적은 아무리 좋아져도 경기가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좋은 거야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줬다면 이번 4분기 실적은 작년 3분기하고 시장에서 인식하는 그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멘텀이 생기는가 하면 정책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이 다시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생겨버리니까 그동안 대안으로 떠올랐던 혁신이나 첨단 모멘텀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분기 실적 모멘텀과 정책 모멘텀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예, 계속 1분기까지는.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혁신이나 첨단 이 모멘텀이 사실은 좀 쉬어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요. 세 가지 테마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마지막 날 어떤 걸 보는가? 시멘트주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봤던 게 뭐예요? 현대차 지배구조 관련주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반도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쪽 빼고 그 다음에 후발주 봐야 된다 그러는데요. 이번 주 지금 건설업종 중에 시멘트 업종이 가장 세게 갑니다. 그러니까 못 갔던 게 보통 8%고 잘 가는 게 30%씩 가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지금 뭐가 터졌습니까? 현대글로비스 오버행 물량이 터지면서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 지금 지배구조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바뀌기 시작해서 건설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종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 작년에 못 가더라도 올해는 갈 수 있으니까 좀 저가에서 매수하라.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 보면 혁신 테마에서 이제는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보면 시멘트, 현대그룹 지배구조, 건설, 조선, 그리고 생보사, 그리고 대선 정책 관련주 이런 테마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시멘트,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시멘트를 얘기하면서 제가 전화를 못 하겠는데 스튜디오에 가면 요거 하나씩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되는 대로 할 테니까 안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시멘트는요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음식료가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음식료가 못 가잖아요. 근데 시멘트는 최근에 가격을 인상하는데 시멘트가 가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시멘트는요 구조적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전에는 시멘트 산업이요 그냥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연료로 들어가는 게 무연탄이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무연탄을 들어갔다면 지금 무연탄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못 그렇죠. 가죠. 근데 시멘트가 작년에 어떤 일인가 하면 폐 쓰레기를 모아서 그걸로 한다 그러죠. 그걸로 하는 거. 제가 네. 작년 8월 때 계속 얘기했죠. 이거는 업종에 들어간 턴어라운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시멘트는 절대로 가격을 못 올려요. 왜냐하면 레미콘 업체들이 단합을 해서 시멘트를 못 올리게 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요.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시멘트는 레미콘 업체의 가격 담합을 뚫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트도 줄고 이게 이익도 늘어나는 가격 인상을 한다면 깜짝 놀라요. 시멘트 관련자한테 물어보세요. 시멘트 가격 인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업계에서. 그러니까 코스트가 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갑하고 을의 관계가 바뀌는 거죠. 근데 제 보세요. 조선업도 갑하고 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을이었던 업체가 지금 갑이었던 그런 업황으로 돌아가는 업체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현대차 지배구조 다 얘기 드릴게요. 어쨌든 주도주는 바뀐다. 1분기까지.
거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분기에는 정책 테마 그리고 4분기 실적 관련된 종목을 보자 이런 네. 말씀이신데 하나만 짤막하게 그러세요. 여쭤보면 대선 이후에 정책 테마는 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 말씀드리잖아요. 1분기까지. 1분기까지. 예. 네. 1분기 3월까지만. 정도면 혁신 테마가 또 어느 정도 바닥에 와 있을 그럼 거예요. 1분기 이후에는 다시 성장주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죠. 네. 3월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가는 거 집중하는 게 낫죠. 1분기까지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일단 1분기까지는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경기 민감주와 함께 정책도 4분기 실적주를 일단은 좀 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전략에 또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월 시장 전망 함께 들어봤고요.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